네 번째 유닛에서 다루는 것은 Probabilistic Inference, 통계적 추론이란 주제입니다.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재밌는 분야죠. 어떤 정치에서 어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라든가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 이 Probabilistic Inference 분야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번 에피소드 해가지고 약 20개 정도 에피소드에서 이 통계적 추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수업 내용 자체는 그렇게 평이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통계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를 가정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닛 3와 마찬가지로 정규 과정에 말씀드렸죠. 정규 과정의 통계학 과목들, 기초적인 과목들을 수강한 뒤에 이 수업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오디너리 프로그래밍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과 베이즈넷의 차이점부터 간략하게 언급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입력과 출력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도표가 B는 burglary, E는 earthquake, A는 alarm, J는 John, Mary 됐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니까 도둑이 들거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알람이 울리고, 알람이 울리면은 그 소리를 존이나 메어리가 듣게 되고, 그러면은 존이나 메어리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메어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벌거러리가 발생했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얼스케이크 발생했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스토리 자체는 지금 화살표가 지시하다시피,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다 보시다시피 이 B와 A가 원인, 코즈가 되고, 알람이 그 원인의 결과이자 또한 알람이 원인이 되고 존과 메리의 전화가 또 그 결과가 되는 형식으로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 B와 E가 인풋이 되고, 그리고 J와 M이 아웃풋이 되도록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 출력을 입력과 출력을 정확히 지정을 하게 되고, 이 A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프로그래밍의 어떤 로직이죠. 논리 부분을 우리가 코딩하게 됩니다. 근데 베이즈넷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 입력과 출력이 막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른쪽에 에비던스, 히든, 퀘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B와 E,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난 유닛 3에서 봤을 때랑 거꾸로 되어 있죠. 유닛 3에서는 버글러리와 얼스케이크가 퀘리였고, 그리고 존과 메리가 전화하는 것이 그 에비던스였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해놨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프로그래밍은 인풋과 아웃풋이 구별되어 있고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베이즈넷의 재밌는 점이 뭐냐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 따라서 이것이 에비던스가 되고 이것이 하이파서시스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이파서시스가 되고 이것이 에비던스가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보고 결과를 추론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보고도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베이즈넷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이즈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든지 근거를 해서 다른 요소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Probabilistic Inference라고 통계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러면 어떤 것을 에비던스로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퀘리로 할 것인가,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벌거러리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에비던스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존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이 에비던스가 되고 나머지가 다 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확률이죠. 확률. 그리고 통상적인 프로그래밍과 또 다른 점이, 통상적인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딱 값이 나오잖아요. 출력으로 값이 나오지만은 베이즈넷은 어떤 정해진 값이 나오는 것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숫자죠. 재밌는 것이 통계적 분포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사실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할게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퀘리라고 하는 거, 퀘리라고 지칭하는 거, 이 퀘리는 지금 존과 메리가 퀘리로 되어 있지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존과 메리가 퀘리가 아니라 벌거러리가 퀘리가 될 수도 있고 얼스케이크 퀘리가 될 수도 있죠. 이 퀘리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어떤 에비던스 베리어블의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퀘리 베리어 변수들의 통계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퀘리입니다. 상당히 이게 알쏭달쏭한 표현인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걸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증거로 이걸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증거로서 획득한 에비던스로 획득한 값을 기초로 하여 그걸 토대로 하여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다른 팩터들 이 하나하나를 우리 노드라고도 얘기하고 팩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팩터들의 값이 아니라 통계적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 통계적 분포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계적 분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굳이 이제 수식으로 적어놓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evidence 1 값, evidence 2 값, 혹은 evidence 3 값, 이 중에 하나, 혹은 둘, 혹은 세 개가 주어진 상황에서 퀘리 1, 퀘리 2, 퀘리 3의 값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J가 주어진 상황에서 B와 E 값을 안다거나 J와 M이 주어진 상황에서 B 값을 추론한다거나 혹은 B와 E가 주어진 상황에서 J를 추론한다거나 혹은 A를 추론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어떤 조합이든 가능한 거죠. 어떤 것이든 에비던스가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퀘리 대상이 되는 팩트의 통계적 분포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상당히 재밌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재밌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냐면은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림이 사라져 버렸네. 자, 여기까지 끊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